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자 하는데 네. 전문가님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어제도 먹었습니다. 어제도 드셨나요? 네. 근데 뉴스 보는데 이제 조금 절망적이더라고요. 네. 치킨 뭐 가격도 오를 것 같고 또 오늘 살펴보니까 뭐 치킨과 관련된 닭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주고 있던데 이제 브라질이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좀 어떤 소식들 만나볼까요? 앵커님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앵커님도? 너무 좋아하죠. 아, 그래요? 제가 어제 시켜서 먹었는데 네. 29,000원이더라고요. 많이 비싸네요. 3만 원이 코앞입니다. 사실 이 브라질에서 지금 조류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발생 초기고요. 이게 지금 확산될지는 조금 더 추이를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전에 이미 브라질 같은 경우는 닭고기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죠. 최고 생산국이고요. 그리고 수출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2위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미 그 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서 브라질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1분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걀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브라질산 달걀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액이 1000%, 전년 동기에서 10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브라질산 달걀이라든가 닭고기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공급망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그 무역량 자체가 지금 전 세계 닭고기 무역량의 35%를 차지해요, 브라질이. 거기에다가 지금 2위 국가인 미국 또한 지금 공급망 우려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으로 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마니커라든가 뭐 체리브로 아니면 하림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일단 이 감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확산될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이 이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마니커라든가 할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있는 상태였죠.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상태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브라질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앞으로의 확산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니컨데요. 오늘 지금 닭고기 관련 종목입니다. 마니컨데 지금 그 전에 없던 거래량, 그 전에는 관심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었죠. 이쪽 부분에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오늘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기 이평선들, 뚫기 어려운 61선이라든가 121선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거의 뭐 시초가를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띄워놓은 상태고요. 오늘 뭐 거래 대금 지금 200억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승 초입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재료 소멸이다라는 부분으로 또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확산 속도라든가 앞으로의 확산 이런 상황들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일단 내일까지는 이 테마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지금 닭고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이 공급망이 차질이 생기면서 아마 닭고기 관련된 가격이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뭐 육계 아니면 뭐 다른 식품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닭고기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은 당분간은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브라질 조류 독감으로 시작이 돼서 닭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사이익에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다만 아직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초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재료가 살아있을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상장주 장 네. 초반부터 시원하게 튀어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상장주가 이렇게 크게 튀어오르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네. 또 이 종목 자체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항암제랑 연관이 돼 있어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건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이 상장주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 시초가에서 상장주가 진입이 됐을 때 또 급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쵸. 급락하면은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끝도 없이 빠지네요. 네. 아.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에요. 근데 다만 상장하는 종목들도 어떤 섹터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료를 갖고 있고 향후 이 테마에 대한 지속성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온 온시아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관심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온 온시아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 신약 개발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과 그다음에 미국의 소렌토 테라피틱스와 함께 지분 51대 49 비율로 합작 설립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미국 소렌토 기업이 파산을 하면서 지금 유한양행이 61%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대주주예요. 자, 그래서 제2의 렉나자 다라는 그런 이슈와 함께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 말이죠. 예, 이번 달 말에 미국에서 미국 시카고에서 임상 종양 학회가 있죠. 예, 거기에서도 이 신약 개발에 대한 효능성에 대한 부분을 또 발표가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번 달 하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강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항암제 쪽은 사실 제약바이오의 꽃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 대주주로 있는 이뮨 온시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중국 3D 메디슨에 이미 타깃 CD47 타깃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인 IMC 001을 기술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계약금으로는 지금 800만 달러 그리고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총 4억 6,2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랑 좀 같이 커플링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난해죠.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계약은 미국의 존슨앤존슨이죠. 그 회사의 자회사 얀센과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 같은 경우는 5천만 달러 그리고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12억 달러가 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금액만 따졌을 때 로열티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매출 비율에 따라서 로열티도 계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뮨 온시아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금과 마일스톤만 금액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봐도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유한양행이 지난해 총 매출이 2조 원인 걸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부분도 아직 공개되지가 않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지 다음 분기에 챙겨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FDA를 계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통과를 하고 있어요. 뭐 지난 해에만도 신약이 9개가 넘게 승인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버스트급 그런 매출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보통 기준으로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면은 이제 뭐 한 1조 4천억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금액 이상이 나와줘야 이제 정말 효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이 약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런 제약 바이오 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숙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굉장히 FDA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마일스톤이라든가 아니면 로얄티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터지지 않으면서 지금 좀 하방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말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임상 종양학회에서 또 이 항암제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발표와 함께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움직임 최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불확실성이 좀 강한 이런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라든가 식품 관련 종목들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장주 매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에 대한 해답을 좀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테마이고 어떤 재료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꼭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상장주 매매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의 종목 유한양행도 함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첫 번째 TV 대선 토론 혹시 보셨을까요? 저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저는 어제 실시간으로 봤는데 물론 후보자들마다 입장 차이가 다르긴 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어마무시한 관심을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관련해서는 좀 어떤 키워드 만나볼까요? 네, 오늘 그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네. 오늘 원자력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원자력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원자력이. 그리고 앞으로 사실 이런 그 친환경 그리고 테마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아리백이 진행이 되면서 아리백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500기업이 넘어요. 500개 기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뭐 포스코, SK 다 가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는 테마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글로벌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는 법제화도 다 마무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에요. 지금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SK 오션플랜트 대명에너지 그다음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대부분 다 52주 신고가 흐름을 보이면서 돌파 흐름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슈는 정책주이기도 하죠. 근데 정책주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이 끝나고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주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정책주 같은 경우는 대선이 끝나고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6월 3일 이후에도 사실 봐야 되는 그런 테마군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대선까지 또 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 이후까지도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바람연금이라고 해서 풍력 발전에 있어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 지금 한 16% 정도를 그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뭐 전남 진안군 같은 경우도 태양광에서 나오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의 30%를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 관련 종목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하나솔루션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좋은 매력적인 타점이다. 한번 종가상으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지금 섹타군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겠다. 오늘